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블랙 화면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장용진 어디 갔나? 라고 하셨을 텐데 제가 잠시 넋 놓고 화면을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주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사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께에 걸린 유동규, 제께에 넘어간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께에 넘어간 유동규, 결국에 이재명 알리바이가 나와버렸다. 제께에 넘어간이라고 바꿔볼게요. 넘어간 유동규. 제게 넘어간 유동규, 이재명 알리바이 나왔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네 번째 주제이고요.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니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오늘은 유동규가 증인석에 섰죠. 유동규가 이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게 지금 한 6번째인가 될 거예요. 3번 정도를 검찰 측 주신문을 했고요. 뭐 나머지 이걸 지금 이제 변호인 친문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유동규가 자꾸 아프다. 오늘은 그만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재판이 중단됐었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3주를 쉬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유동규가 한 진술을 보면은요. 자기 딴에는 참 이렇게 정교하게 이빨을 맞춘 것 같은데 물증과는 계속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증과 배치되는 진술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고 한 날 김용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증거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죠. 뭐 당장 요렇게 돈 줬다고 한 날 그날도 사실 김용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게 증거가 나왔죠. 뿐만 아닙니다. 김용 부원장한테 2번째로 돈 줬다고 한 날도 사실 김용 부원장은 다른 데 있었고 유동규가 돈 줬다고 하는 그 장소에는 갈 수가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죠. CCTV가 없는 곳에서 돈을 줬다라고 했는데 CCTV가 떡하니 있는 경우도 많았죠. 내가 CCTV에 안 걸리려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계단 입구에 CCTV에 안 걸릴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죠. 재밌는 거는 또 있죠. 성남시장시 CCTV는 다 가짜야 라고 했는데 진짜네? 너무나도 황당했던 거죠. 자, 또 있습니다. 김문기와 함께 시장실에 보고하러 갔었다 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재명 시장이 딴 데 있었지. 또는 시장실에 보고하러 갔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갔었는지 시간대가 헷갈리는가 하면은 자, 김문기와 함께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러 간 거였는데 문제는
그때 이 유동규는 성남도시공사를 그만둔 상태였던, 잠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 재선 선거운동을 위해서 자리를 비웠던 날, 뭐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2014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인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에 들어간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4월인가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6월인가요? 2014년 6월인가? 아마 그때쯤 6월이구나. 2014년 6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14년 3, 4월에는 이미 캠프가 꾸려졌고 캠프로 옮겨갈 사람들은 다 옮겨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동규도 옮겨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옮겨간 이후에 문제가 터져서 보고를 하러 간 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상황이냐는 거야. 사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증이나 객관적인 상황과는 계속 배치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객관적인 상황이나 물증과 배치되는 진술이 오늘 또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유동규는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장실에 보고하러 갔었다. 왜? 이때 하필이면 상당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부정적인 언론 보도 때문에 당시 부국증권이나 호반건설이 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동규가 이 사업에 상당히 많이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 상당히 많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좀 잘 추진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또 이재명 시장한테 또 큰 소리도 많이 쳤고,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보도가 나오고, 자, 그 때문에 그 엉뚱한 보도 때문에 사업 파트너이던 회사가 철수하려고 한다. 이게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죠. 당시 한국경제인가 아마 거기서 그런 보도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위례지구 사업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비난이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국증권 호반건설 야 우리가 왜 이런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 안 해? 라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수습을 해야 했었어요. 그 수습책을 보고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그게 2013년 11월 28일. 유동규는 원래 이게 오전쯤에 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무렵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점심시간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여하튼 그 무렵이었대. 그래서 자기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급하게 회의를 하다가 시장실에 보고를 하러 갔대. 근데 언론 보도가 나온 게 10시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언론 보도를 보고 다급하게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면 11시쯤이었던 것 같고 11시쯤에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불려 올라갔다면 점심시간 직전이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끝나고 난 직후거나 제가 볼 때도 그쯤이 맞는 것 같긴 해. 자,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자, 10시 15분에 기사가 출고가 됐고 회의하다가 시장실에 보고를 하러 갔고, 자, 이게 그렇게 되면은 11시 한 반이거나 아니면 오후 뭐 1시, 2시 뭐 이 무렵이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 상황 보고를 한 보고 문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보고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이 전혀 다른 시점이야. 특히 문제는 이재명 시장이 이날 이 시간대에 성남시청에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재명 시장이 이날 성남시청에 오전에 출근을 했는데 곧바로 10시부터 11시부터인가 계속해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성남 시내를 여러 군데 돌아다녔고 오후 3시 무렵에는 대구에 있는 행사를 하러 대구까지 갔었대. 자, 상황이 이래요. 오전부터 외부 행사가 오전 10시인가 10시 반인가 때부터 행사가 있었고 또 10시, 11시 행사가 연달아 있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구로 가는 거야.
따라서 성남시장실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쯤에 행사 2개, 오후 3시에 대구 쪽 행사. 그러니까 성남에서 대구까지 가려면은요, 3시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3시에 하는 행사 같으면 12시에 출발을 해야 되지 도착을 해요. 그죠? 안 늦게 도착을 하려면. 그리고 뭐 KTX 타면은 1시간 만에 가지, 1시간 반 만에 가지 않느냐? 자, 성남에서 KTX 타러 뭐 여기저기 저 근처에 있는 뭐 서울역으로 올 수는 없고 뭐 분당이나 수서나 이런 데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 시간도 상당해요. 그 표 끊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나 결국 또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따져보면은. 결국에 12시쯤에는 이미 그러니까 성남을 떠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아무리 해봐도. 근데 그 오전에는 또 다른 행사가 있었고, 결국에 이날 오전에 잠시 출근을 했다가 한 10시 무렵부터는 성남시청 밖에 있었고, 그게 오후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라는 거야. 알리바이가 나온 거지. 그럼 유동규는 언제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게 언젠데? 안 나오는 거야. 게다가 문제는 다음 날도 외부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근데 이게 날짜가 이게 그러면 11월 28일이 아닌가 보지. 아니, 11월 28일이 맞아요. 왜? 문건이 만들어진 날짜가 11월 28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날 보고를 한 거야. 그 문건은 어제 만들고 그 다음날 보고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 그 다음날도 이재명 시장은 외부 행사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문제는 또 뭐가 있냐? 문건에 작성된 내용이 그 다음날 상황, 그 다음날 벌어진 상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시장실 대면 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동규는 어떻게 시장실에 가서 이걸 보고를 했다는 걸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습이 좀 가능했어. 수습이 가능했어. 날짜를 내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라든지, 아니, 제가 실은 그 저녁 때 와서 했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뭐 어쩌했다든지, 이렇게 말을 끼워 맞출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검찰이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합니다. 왜? 검찰이 제 발등을 찍은 부분인데요. 이 신문이 이 부분이 언제 나오느냐면요. 오늘 재판이 오전 재판, 오후 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전 재판이 끝나고 이렇게 오후 재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 주신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쯤 나온 건데, 갑자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제 반대 신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검찰이 쑥 나서면서 증거를 새로 하나 제출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변호인이 질문하시려고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입니다 하면서 또 제출을 해. 그러면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증거 내용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그게 뭐다? 이 아까 그 유동규가 시장실에 들어가서 시장한테 대면 보고했다는 바로 그 문건, 보고 문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의 작성 시간이 몇 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신문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 외부에 나가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검찰이 갑자기 이걸 턱 나오면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의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다? 조금 있다가 변호사가 물어볼 부분이야. 뭐야 이거? 동규야, 이거 이런 게 있어. 변호사가 물어볼 때 답 잘해? 이거지. 원래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거는 취지는 무엇에 대한 취지입니다 라고 제출을 하지. 이게 몇 월 몇 시, 이 증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고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무슨 일이 있었고 요런 증거입니다 라고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 귀찮아서. 근데
정말 친절하게 예, 당시 보고했던 문건입니다. 문건의 작성 시점은 11월 28일 오후 5시 반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변호사가 그걸 물어볼 건데 너 몇 시에 들어갔어? 자, 몇 시에 들어갔어가 말이 되려면 뭐 문건 작성보다 시점 뒤 그 이후 시점이어야 되겠죠. 근데 유동규는 지금까지 뭐 점심 무렵쯤이라고 얘기했다고. 오후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업무 시간 중에 뭐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오후 5시에 문건이 작성됐다 그러면 뭐다? 진술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진술 잘못할까 봐 검찰에서 미리 시간대를 알려줘 버린 거야. 야, 시간대가 이거니까 니 말 좀 잘해.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재발등을 찍은 거지. 왜? 어쨌거나 그 시간대 이재명은 성남시청에 없었던 거야. 오후 3시에 대구에 갔어. 대구에 가가지고 행사했어. 행사 참여하고 오려면 그날 업무 시간 중에 도착 못해. 그런데 오후 5시 20 몇 분에 문건을 작성했으면 이재명 시장 그때 대구에 있었다고. 그때 유동규가 이 문건을 들고 보고하러 들어가 아무도 없는 시장실에 검찰은 자기들 딴에는 야, 이 작성 시점이 있으니까 네가 보고 들어간 시점 잘 맞춰. 오전 아니야? 라고 해주려고 이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재발등 찍은 거지. 그 시간대 이재명은 성남에 없었다. 사실상 이게 치명적인 바보짓이 돼버린 겁니다. 검찰 딴에는 유동규를 좀 코칭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자기가 그 오전 중에 혹은 뭐 점심시간 뭔가 하여튼 오전 중에 보고를 갔거나 뭐 오후도 늦은 오후는 아닌 때쯤에 보고를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건 작성 시점은 사실상 거의 퇴근 무렵이었잖아요. 자, 이때 말을 잘못해버리면 야, 너 문건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러 들어갔어? 라는 추궁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추궁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알려주는 거지. 동규야, 5시 이후야. 5시 이후.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유동규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어떻게든 간에 별 지랄을 다 했는데 결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었던 거죠. 왜? 이재명은 그날 성남에 없었으니까. 시장실에 대면 보고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보고를 하러 들어갔었다면은 이재명이 있는 곳까지 갔었지. 행사장을 찾아갔던가. 시장님 이런 일이 생겨서 급하게 제가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거나 적어도 시장실로는 보고를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조차 완전히 날려버렸죠. 자, 결국에 유동규는 이재명을 붙잡으려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말을 맞추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알리바이만 만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 거짓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할수록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래요. 거짓말을 할 때 정말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지 않는 이상요, 거짓말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면은 그걸 빨리 거기서 회피하고 도망을 쳐야 되거든. 말을 돌리든지 그래 버려야 되는데, 이 법정이라는 데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많이 묻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딘가에서는 들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회피하려면 솔직히 진술 자체의 양을 줄여야 돼요. 근데 유동규는 엄청 말이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 제 꾀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아싸 이재명 잡았어 이랬는데 사실은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결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넘겨주게 된 겁니다. 자, 뭐 생각이 다르신 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맡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